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5억, 12억 이게 시세 차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세 차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도리어 눈탱이 밤탱이 되는 액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옛날 어르신들 얘기에 나오는 격언과도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액수가 정말 시세 차익. 그래서 서울에서 무조건 아파트가 시들시들하고 또 세월의 비를 죄다 맞고 칙칙한 건물로 전락할 즈음에 신의 한 수와도 같은 카드, 바로 정비사업지로 재탄생하게 되는 건데, 이른바 서울에서 재건축은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그 정도로 매력이 뿜뿜. 예를 들어서 10평대 소형 아파트를 소유해도 30평대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였습니다. 심지어 환급금까지 깨알같이 챙길 수 있는 분양사업이 대성공을 거두니까 조합원지가 거의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노다지 황금 장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이른바 분담금 문제. 그러니까 공사비가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오르니 저마다 호주머니에서 털어서 각출, 조합원들이 예전처럼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서 아파트를 받아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5억과 12억은 시세 차익이 아닌 바로 각계전투, 조합원 1인당 분담해야 할 분담금이죠. 눈 튀어나오죠. 이건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부담은 100배. 그래도 서울에서 재건축하면 돈 번다며. 마지막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정비사업지. 그러나 최근 신반포 18차는 3억대로 예측한 분담금 12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조합원들이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평수 줄여도 1억밖에 차감이 안 돼. 12억을 내야 합니다. 이건 그냥 나가라는 거죠. 지금 집값도 우수수 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12억을 내라는 소리는 청천벽력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를 정도로 당황하게 되고요. 이렇게 분담금이 수직으로 무슨 매버릭 조종칸 잡고 전투기 고도 끌어올리는 것처럼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 분담금은 도저히 커트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지 지분 아파트가 땅을 깔고 있는 면적이 15평 이상이 되면 그래도 유리할 수가 있겠는데, 서울에서 이런 아파트,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넉넉한 곳은 드물다. 심지어 상계주공 5단지는 5억 원의 분담금 폭탄 맞고, 아니 노원구에서 분담금이 5억이면 그냥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사가 공사비 증액이라고 내놓는 견적서가 두려울 정도로 느껴질 겁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분담금 폭탄이 터지기 시작을 하니까 집값은 당연히 내리꽂힐 수밖에. 국토부 장관도 충격 발언을 했죠. 바로 집값이 앞으로 하향화될 것이다. 집값이 활활 타오를 정도가 됐다면 규제 완화 꿈도 못 꿀 것이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 완전 식었다는 걸 감지하고 있는 거죠. 이젠 더 이상 자산가치 저수지로서의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화, 아니 여기서 더 나가서 하향 정상화로 가게 될 겁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난달 거의 3억이나 떨어진 하락 추세 보이고 있죠. 조합원 중에 분담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금매로 던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3개주공 5단지도 반토막이 날 정도, 거의 4억에 가깝게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서울 정비사업 단지로, 그것도 대규모 단지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서울에서 하락세를 주도하는 곳들이 대부분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해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냐? 건설사가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사 증액을 1mm도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과 딜을 쳤지만 결국 결렬이 됐는데, 공사비가 무슨 스타워즈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안드로메다야, 안드로메다. 4조 원 나왔습니다. 당초 계약한 금액이 2조 6천억. 이것도 천문학적인데 1조 4천억이라는 거대 숟가락 올라갔죠. 아마 이 협상 건설사가 양보하기에는 지금 건설업계가, 대형 건설사들도 자금 경색 때문에 초기 머리 끝까지 올라서 있는데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협상
될 듯합니다. 그러니 반포주공 1단지 언제 뭐 정비사업에 들어갈지 보통 뭐 10년의 세월이 걸리는 건데 이건 뭐 20년이 돼도 모자라겠다. 게다가 아예 첫 단추부터 박살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송파 가락 삼익 맨션. 평당 810만 원 정도 조합이 딜을 쳤는데 아무도 입찰을 해오는 건설사가 없었습니다. 무려 8곳이 관심을 보였는데도 말이죠. 사업성이 일단 안 된다는 얘기죠. 커트당한 겁니다. 신반포 27차, 잠실 우성 4차도 줄줄이 뺀찌를 맞았는데 조합이 내놓은 금액으로는 건설사 입장에선 택도 없다. 적어도 평당 1,000원 내어야 한다는 썰인데 야, 이렇게 공사비가 하늘을 뚫을 정도로 올라가면 이건 뭐 정비사업 하지 말고 그냥 비가 새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세월의 모진 고통을 겪는 그 건물 붙잡고 있는 게 오히려 나을 뻔합니다. 이렇게 지금 건설사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유 PF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파이가 큰 사업장은 어떻게 해서든 수익 구조 확 넓혀서 가려 하고 조합은 조금이라도 줄이려 하니까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아마 서울정비사업은 역사의 뒤안길로도 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나락가는데 정비사업에서 신축으로 업데이팅 한다 해도 과연 분담금 끌어안은 아파트 누가 사주겠으며 이거 완전히 폭탄인데 게다가 건설사들은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는 원가비 상승 이유로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상승에 대한 선택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듯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그냥 뭐 집값은 쭉쭉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산가치 대붕괴. 왜냐? 정비사업으로 공급이 딸리게 되면 입주 물량 부족해서 집값 오른다고 하는데 이건 다 잡소리고 지금 구축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신축 목맬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정비사업 자체가 스탑이 되니 집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런 곳들 대부분이 대단지 매매득급 30년 전에도 웬만한 뭐 사이즈야지 엄청난 세대수를 가진 곳이었는데 조합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옥수수알 빠져나가듯이 술술 분담금 부담을 느끼는 사람부터 그냥 바로바로 아웃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상반기 집값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것도 뭐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집값 변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비사업 물량이 빠지지 못한다는 건 앞으로 그냥 그렇게 구축으로 남아있으면서 서로가 빠져나오려는 아우성으로 아비규환 사태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런 양상은 강남과 강북, 최근에 부장한 두 아파트 사례를 봐도 알 수가 있죠. DH 퍼스트의 아이파크, 최근에 뭐 무순이 떴죠. 101만 명 모여든 것처럼. 여긴 뭐 그래도 분담금 문제는 피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건데 당연히 뭐 분양권 가격보다 24억이 올라가는 거래도 나왔고 그러니 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무순이 청약 돌격을 한 거고요. 이런 매력이 있으니까 뭐 서로 서울 특히 강남권 구축은 재건축을 하려는 건데 분담금 문제가 브레이크로 딱 걸렸으니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로 돌아갈 듯합니다. 반면에 비강남권 서울대 벤처타운 프루지오 분양가 6억인데 분양권 거래도 6억 수준 거의 뭐 쌤쌤이라 하지만 실은 확장비, 옵션비, 세금 합하면 마피가 난 거죠. 그리고 이 편한 세상 답심리 아르테뽀레 여기도 뭐 분양가는 8억대 입주권 가격 6억 거래 실거래로 따지자면 2억 정도 마피가 난 겁니다. 이렇게 강남과 비강남 정비사업단지 수익성이 천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비강남 아파트 신축이 마피, 무피로 절단이 나면서 강남 신축은 나름 데드라인 끊고 나간 곳들은 뭐 사는 거고 이후부터 뭐 줄줄이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곳들은 거의 한 발 옮기기가 무서울 정도로 사업 진척도는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집값은 주변 시세를 더 위축시키는 기존 조합원의 탈출하려는 급매 가격으로 더욱 얼어붙게 될 것 같고요. 거래량? 1월이 뭐 반전의 기미를 보인다고 난리인데 이거 왜 이러시나? 특례보금자리론 낙수 효과를 왜 자꾸 인정을 하지 않죠? 인위적인 물꼬를 튼 건데 이걸 가지고 자연스러운 부동산 시장의 흐름, 즉 생물학적인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라는 이름표를 자꾸 부추려 하는데 노노노노노 그냥 사막에 살짝 비가 왔을 뿐이고 이것 때문에 간헐천이 생겨서 그 주위로 살짝 풀이 자랐을 뿐입니다. 이걸 거래량의 반격으로 본다는 건 지금 돌아가는 판사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정비사업 또 서울 원탑 입지에서도 하는 재건축도 빌빌거려서 되네 만에 한 해 만에 반복하면서 가뜩이나 분담금 부담 느껴서 빠져나가는 조합원들이 던지는 급매 물량이 늘어나가는 추세인데 건설사는 뭐 자금 경색으로 옴짝달싹 공사비에 목매고 있고 어떻게 시장이 선순환적으로 돌 수 있겠습니까? 시장의 일시적 변화는 2, 3개월 추이를 쭉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변화의 시점을 읽을 수 있는 건데 뭐 딸랑 한 달간의 변화만을 보고 반전 운운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 자칫 시장의 움직임을 과대평가해서 착시 현상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1월 거래는 주로 노원, 송파, 강서순 이거 뭐 답이 딱 나오죠. 바로 집값이 많이 빠졌던 곳들. 노원구는 지금 거의 반토막으로 가고 있는데 보세요. 거의 뭐 3, 4억씩 가격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빠지는 폭 엄청납니다. 그래서 노원구 갭투들은 지금 지옥문 열린 거고 그러니 뭐 서둘러 던져야죠. 특례 대출 등에 업은 거래도 있지만 이렇게 급매로 나온 거래를 물어버린 거래가 많았다라는 것. 그리고 송파구 여기는 뭐 거의 빠지는 낙폭 한번 보세요. 오리곡대로 뚝뚝 떨어지죠. 그만큼 올랐던 상승분 토해내는 중인데 여전히 부족해. 더 쏟아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래가 나왔다는 건 대부분 급매 거래 팔고 나가겠다는 사람들의 거래죠. 강서구도 거의 뭐 4억 가까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먼저 빠지고 나가는 곳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지향적인 거래가 뜬 건데 이걸 뭐 다시 집값이 올라가기 전에 반등으로 보는 거래로는 너무 어이가 없다. 아마 2월 거래량은 완전히 쭈그러들 가능성 높아요. 결국 집값은 더 이상 바운스할 여지 없다. 그냥 그대로 하락하는 속도만 키울 뿐이고 낙폭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질 거라는 전망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제 뭐 정비사업 물량 그냥 물 건너갔다. 분담금 감당할 만한 여력도 없다. 급매로 던지고 나오는 조합원 물량은 더욱 주변 집값 파괴할 거고 허울뿐인 거래량 너무 일시적이죠. 팔고 나가려는 거래량 증가일 뿐 다시 반등의 신호로 보기에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 보입니다. 상반기부터 다시 한번 크게 집값은 흔들릴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